서울 용산 미래통합당 권영세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세입니다. 네, 먼저 지금 당선 인사 중이라서 복장이 좀 이렇게 해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좀 잠 좀 주무셨습니까? 아, 많이는 못 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그 최종 결과가 늦게 나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또 당선 인사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는데 나중에 푹 잘 기회가 있겠죠. 네, 용산은 사실 뭐 서울 내에서 보수색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는 됩니다만 현재 진영 행자부 장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승리 요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 사실 보수 성향이 약간 강한 곳이 뭐 그렇게 강남 지역구처럼 그렇게 강한 곳은 또 아닙니다. 여기 지역이 진영 장관이 야당으로서 당선도 됐고 또 구청장은 그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지요. 구청장은 또 여당 구청장이 내리 참선을 한 곳인데 뭐 상대 후보도 좋은 후보였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거 뭐 제 칭찬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또 지역 주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 공약도 좋은 공약도 내고 그랬던 것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반면 당의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좋은 신인들도 많이 발굴이 돼서 나왔는데 다 대부분 낙선을 했고 또 우리 당과 우파, 보수 우파를 위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 지도자 역할을 한 중진들도 많이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스럽게 만들 정도로 아주 참담한 성과가 나와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보수 우파를 위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돼서 나가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미래통합당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이번엔 선거 막판에 나온 막말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막말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국민들께서 이렇게 참혹할 정도의 성적을 주신 그런 심판 부분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그 참혹한 성적을 국민들께서 주신 이유가 뭐고 또 그런 이유를 우리가 제공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할 건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뭐 어제 선거가 끝나고 또 어제 밤에 우리 황 대표께서 사퇴를 하신 만큼 뭐 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거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일단은 그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텐데 그 비대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또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이 돼야 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인님 그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사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예. 당권 도전 의사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이든지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주위에 많은 분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어떤 역할이라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진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제 말씀 그대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 역할에 대해서 열어놓고 제가 해야 될 만하고 제가 감당할 역할이라면은
뭐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이 드러났고 또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는 사실은 정당방입니다. 근데 그 여당 자체도 이상한 정당을 갖다가 만든 걸 보더라도 이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 정도 선거법을 고치는 정도는 사실은 정치권에 관한 문제니까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일부에 불과하겠고 지금 양극화 문제,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는 지금 경제적인 양극화 외에 이번 선거에도 보면은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왼쪽에 계신 분들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치 사회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물론 국회도 풀어야 되겠지만 국회가 우리 사회와 함께 우리 정치권과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경제고 뭐고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그거 외에도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어떤 균형된 구성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도 사실상 하기 힘든 상황이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차기 국회의원들 임기가 곧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권 여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차기 국회에서는 이제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그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여당과의 관계, 역할 어떻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당이 옳은 일을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나 여당이 저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경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패스트 트랙도 막을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에 이 정도 의석이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주셨을 때는 이 정도 의석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여당의 독주 내지 폭주, 여태까지 사실은 여당이 독주 폭주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최근 국회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라서 답답한데 빠른 시간 내에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 계신 분이든 앞으로 계실 분이든 아니면 밖에 계신 분이든 또 심지어 당에 계신 분이든 당 밖에 계신 분이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흔들릴 때는 붙들고 잘못 갈 때는 바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입성하게 된 국회 어떤 의정 활동을 예정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용산이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용산 발전을 위해서 이 건설교통 국토교통위원회죠. 거기나 아니면은 행정안전위원회를 들어가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큰 틀에서 이 야당으로서 우리 여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의 미래통합당 권영세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